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사 주처 옴입니다. 갱이회사입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굉장히 덥게 보냈습니다. 주말 영상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올려드리네요. 어제 토요일날 못 올려드리고 어제 퇴근하고 영상을 못 찍었고 바빴습니다. 농사도 조금 양배추 조금 심어 놓고 또 요거저거 또 밖에 또 창고도 돌봐야 되고 해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고요. 무엇보다 요즘 제가 저의 고향에 돌아갔거든요. 파리푸르나예요. 저의 고향 이름이, 행성 이름이 돌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수승화강 증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치통, 왼쪽 어금니 아랫니 이빨 굉장히 통증 심하게 한 일주일 정도 앓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파서 치과 가서 치료해도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좀 치통이 있다 보니까 압력, 수승화강 압력이 있다 보니까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그런 일을 해놓고 그리고 오후에 쉬었고 오늘 오전에도 일요일 오전에도 또 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군달리니는요 이 스트레스성이기 때문에 수승화강이 일어납니다. 거기다 또 저는 또 갱년기 엄마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저는 열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수승화강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치통 때문에 조금 고생했고 치과 가도 별 이상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심장 압력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진화자들은 이 수승화강 증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때문에 육체가 다 버티려면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책에는 고서에는 위장의 진기를 먹고 신선이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승화강, 위로 열이 올라오는 이런 에너지의 순환이 너무 이제 아래로 위로 이렇게 순환하지 않고 너무 위로 흐르는 이 에너지의 이 흐름에 있어서 그 열기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직격타로 이제 그 위장에 가서 이제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더 차크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위험 증상은요, 위가 과활성된 거예요. 태양신경총이 과활성된 거예요. 위장에 이렇게 차크라적으로 연결하면 해석하면 되고, 저도 제가 요즘 또 이 심장 왼쪽 어금니 아랫니 아픈 게 심장의 압력을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계를 좀 높이 배워야 하는데 제가 디스크가 좀 있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개를 또 높이 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밤에만 아픈 게 아니라 낮에도 아팠어요. 쑥쑥 쑤셨고 염증기도 당연히 겹쳐 있었죠. 염증기도 있고 보통 그런 경우 치과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약 한 2, 3일치 집어먹으면 가라앉았는데 이번엔 되게 오래 아팠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셌단 소리죠. 저의 심장이 과활성 됐던 거고 저의 목차크라에 문제가 좀 과활성 되었던 거고 그런 것이죠. 오늘 조금 일주일 가까워지니까 어제 푹 쉬고 했더니 오늘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약 먹고 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의 제3에 있는 극락정토 이야기 5편에 있는 164회차 이야기고요. 오늘 드디어 3단 반야꽃 연꽃 위에 7보 차크라, 7보석을 불교 관정에 있는 7보 관세음의 관정이죠. 차크라를 달고 3단 위에 올라앉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진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비적인 표현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 일일이 다 그 모든 꿈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질러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에 뇌리에 남는 거. 그런 거 일일이 다 기억하자 치면 사람 진짜 신경감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질구레한 건 좀 잊어버리셔도 되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남긴 그런 장면들 같은 거, 글로 남긴 것들은 이제 저의 뇌리 속에 남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네가 이 관정은 네가 해결하고 가라. 시험 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쪽에서 불교 부처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생활을 한다고. 우리 그쪽에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약하려고 들면 안 돼요, 여러분. 피곤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특히 최근 요즘 제가 계속 시험을 그쪽에서 봤거든요. 잠자는 동안 며칠을 계속 대화를 하고 저는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요거 3, 4일 그랬는데 분명히 저는 저 잘 때는 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깨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예, 이런 거 있으면 기억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또 이번 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한테 기억 안 나게 하고 기록 남기지 않게 하는 이유가 남기면 안 되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안 남기게 한 거거든요. 완전 최고의 경지의 관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이제 스스로 올라올 수 있게끔 여지를 좀 남겨두느라고 저한테 기억을 안 남긴 거죠. 어쨌든 지금 요즘 그렇게 해서 지금 저번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저의 고향을 내가 저번에 얼마 전에 나 고향이 어디야?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가르쳐 줬는데 제가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파리푸르나입니다. 예, 파리푸르나 무슨 뜻이냐면은 이 행성이 청색 물이 많고 띠거리를 파란색 띠거리 물이 많은 행성이고요. 띠거리를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푸르나 또 요가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그 돛담배, 완성된 돛담배입니다. 완성된 돛담배. 저기로 해석하면 거북이, 담아내는 자. 또 저기로 해석하면 여행하는 자.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배.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 행성이 이제 저는 이제 고향에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꿈이 있을까? 또 꿈을 꾸면 꾸는 거고, 그래서 꿈을 꿔도 요즘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기억을 하려고 저도 굳이 하진 않습니다. 이제 이미 많이 이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이 다음 관정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나를 진짜로 영상 관리하는 관정에 넘어가 들어간 세월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기억에 남고 뭐 이런 건 제가 또 그 블로그에 남길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루즈하고 긴 과정이고, 롱롱롱롱롱롱롱 정말 드라마가 굉장히 몇 년간의 롱런하는 그런 전원일기처럼 그런 굉장히 긴 타임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급한 생각 갖지 마시고, 일단은 쿤달리니가 각성되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쿤달리니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 쿤달리니에 대해서 영상 남겨 놓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담깁니다. 그런 분들이 3년 전부터 그랬다, 2년 전부터 그랬다, 1년 전부터 그랬다. 어떤 분은 5년 이상 그랬던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답을 구하네요라고,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는 줄 알았다라고, 병원에 가봐도 낫지도 않고, 저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관정에 있어서 이야기 남겨주셔서 고맙다고 댓글 달리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하고 얻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쿤달리니가 각성이 되면요. 이 정화하는 데만 해도 한 3개월, 한 몇 개월 걸려요. 7, 6, 8개월 정도 걸리는 관정이 있고요. 1년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머리 뇌 주파수 소리까지 다 뚫어내야만 이 몸에서 일어나는 생체 전기 관정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가슴 정화, 우리가 이 차크라 감정 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이제 그 정화가 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육체 고통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머리 전자파 소리까지 해서 다 정화가 되려면 뭐 한 6개월, 8개월, 1년일 수도 있어요. 저도 한 이번에 제각성에서 젊은 시절에 35살 용이 각성되었을 때는 3개월 안에 다 끝나 버렸거든요. 모든 관정이 3개월, 6개월 안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길었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또 머릿속도 굳어 있고, 그래서 머리의 신경구조를 재구조를 갖추는 데 있어서 전자파 소리를 뚫는 데 있어서 저도 수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자파 소리 뚫는 것까지 하면은 일단은 1년 넘게 걸린 것 같고요. 제가 그러니까 전체 모든 통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각성이라든 모든 이런 면에 있어서 의식각성 이런 것도 한 2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막 뒤집어지고요. 딸내미가 막 가출을 하고요. 아빠하고 싸우고 에너지 충돌이 일어나고 그저 평안했던 내 삶이 갑자기 막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관정, 그 안정되는 관정 이런 것까지 해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걸린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이 저의 육체 고통, 예, 저의 그 늙음의 병과 그 저의 또 디스크 터짐과 디스크로 인해서 또 족저가 온, 코어가 무너지니까 족저가 온 것과 육체의 병증하고 저쪽에서 온 이 쿤달리니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 쿤달리니 스트레스까지 해서 저는 모든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올리는 2002년, 2023년까지 그랬어요. 한 3년 아팠어요. 3, 4년 아팠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아프겠죠? 저의 35살을 돌아볼 때 젊은 분들은 8, 6개월 안에 끝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쿤달리니 정화 과정 기간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확룡이 각성돼서 젊어서 이 차크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알고 내 차크라가 왜 터졌지라고 저는 대처를 할 수가 있었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왜 이러지? 답을 구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통스러운 관정에서 지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차민, 이 정인, 맑은 사람이 된다는 거는 공짜는 아닙니다. 예, 공짜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내가 특별한 팔자를 타고난 아닌 이상은 내가 무슨 어떻게 막 무엇을 거대하게 산을 이뤄서 인간의 삶을 바꿔놓고 내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과학자들이시잖아요. 개발해가지고 인류에 도움을 주고 그런 분들이 진짜 멋있는 거지. 우리들은 그냥 이 샤머니즘 속에 옛날에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나는 난데 내가 조금 더 충실한 사람, 내가 좀 더 알찬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에 든 거지. 우리가 그런 종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과장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당연하게 우리는 경전에 있는 것도 여행하고 경전에 없는 것도 여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재미있는 세상이긴 하고 저를 롤 모델 삼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활 각성자예요.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나예요. 그렇지만 나의 내면에 파워가 있는 사람, 마음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오늘 이제 영상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고 드디어 3단 연꽃 위에 앉습니다. 22년 2월 14일입니다. 최근에는 계속 노자의 도덕경 기본 메시지를 상당히 오랜 날들 속에 내 내류에 머물렀다. 중도, 중용, 중심, 가운데, 참나. 이 일단 연꽃 위에 앉고 나더니 계속 노자를 끌당을 합니다. 거기다 우주에서 18,500이라는 숫자까지 명경에서 받았잖아요. 신선 완성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노자가 신선이 되신 분이거든요. 이 도덕경을 끌어당김합니다. 중도, 중용, 중심, 가운데, 참나.
이번 제각성에서의 참나는 젊은 시절 49살 이전에 가지고 살던 참나와는 확연하게 다른 의식 성장을 요한다. 그 전에 참나의 삶에서는 모두 내어주는 삶이었다. 모두 내어주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가운데 있었어요. 완전히 정신병자였던 시절입니다. 이번에는 재배치시키고 거두어 들이게 하는 참나를 하게 한다. 잠들기 전에 마음에 말했다. 솔직하게 말했다. 이번 생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다. 내가 겪어내고 살아가기에 버겁다 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다. 제각성이지만 육체의 아픈 통증이, 제가 2022년도에 굉장히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관정 속에 호르몬 빠지면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의식고창 고양은 그렇게, 원래 저는 참나나 이런 그 행복의 지복에 이 의식 이거는 들어있는 사람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이 육체의 통증이 정말 나이 먹는 병에서 지쳐가던 시절이 2022년도이고 이때 한참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2월입니다.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냅니다. 제가 2022년도에 아픈 통증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는 나, 육체의 고통과 통증과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나는 늙어가니까. 나는 제각성 전에는 절대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냥 저는 맨날 해맑았어요. 뭐든지 이해하고 뭐든지 나 포용력 있고 뭐든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심이 심해도 너무 심했었고, 모든 것을 내줘도 너무 내줘도 그런 너무 편안한, 이거는 정말 욕심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된 사람인지 너무 한심하게 그런 몽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저번 영상에 보면은 제가 그 살아온 삶을 보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행복했었거든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내 실속을 챙기지 못했던 그 삶 말이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렸다. 다 내어주고 사는 삶. 그러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다 내어주면 되는 거, 내가 나만 다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 내가 잘못된 삶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달려왔던 시절이다. 그런데 이번 제각성에서는 육체의 끝없는 고통을 나를 끝없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의식 상태로 이끌면서 무엇보다 육체의 아픈 고통 속의 의식을 상상 초월적으로 이끌어간다. 오기가 생기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면서도 끝없이 매일 아프고 아픈 육체의 통증, 이러다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과 자존감 또한 점점 사라져 갔다. 늙기도 힘들구나 하는 날이 많았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족저근막염, 길을 찾지 못했던, 울고 잠이 들었더니 나를 위로해 주고 싶었는지 창조주의 팔이 또 내려와 울고 있는 나를 안아 들어 올려주셨다. 이렇게 들어 올려주시는데, 저번에 우주에 2단의 연꽃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잠시 올려놨다가 올려놓아 줍니다. 이 연꽃이 2개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림을 안 그렸어요. 2개가 있고 거기 위에 잠시 올려놔 줍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였다. 인간의 삶도 완벽하기 힘들고 버거운데 50대 여성의 제각성 이 나이에 정말 힘듭니다.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조현병 환자도 아니고 이 신비체험 인생 삶 3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리게 한다. 옛날에는요, 이 정도 이렇게 매일 꿈을 꾸고 눈만 감으면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젊은 시절에는 좀 그랬다가 나중에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안정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만 저의 그 동물들이 오거나 이런 이제 그런 재미있는 환상의 포털 꿈을 꾸었거든요. 이 판타지 세상을. 근데 이 시절에는 매일 이러니까 이게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원래 몽환적으로 꿈을 꾸던 사람인데
너무 매일 눈만 감으면 또 낮이나 밤이나 눈만 감으면 이런 셋업이 들어가지니까 이게 좀 처음엔 사실 적응이 안 되던 시절이 있죠. 이 시절 2020년, 21년, 22년 이 시절이기도 합니다. 2003년도, 22년도, 2023년도는 제가 좀 적응이 돼요. 몇 년 걸렸어요. 이게 적응하는데도 매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도 웃긴 건 지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꿈자리 잠 못 잤다 할 텐데 전혀 우리는 그것이 힐링이었다라는 거죠. 젊어서 이 정도로 심하게 매일 꿈을 꾸게 하지는 않았는데 늙는 것도 서러운데 꿈이 더 많이 들어 정신 또한 2배로 아프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했다. 꿈을 꾸고 나면 늘 끝나기를 마음으로 바랬다. 늘 그러하였다. 이 내려놓음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남기고 있기도 한 것 같다. 저 세상의 것을 욕심을 하거나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다처럼 다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고 싶었고 이때 당시에 그랬어요. 인간의 책임감도 중요해. 어느 것 하나 놓지 않았고요. 그 외에도 1000개의 자식 때문에 도리를 다하려 무던히도 아라한의 노력을 하던 시절입니다. 예. 그리고 나의 내면은 참 욕심이 많은 것다라고 나를 인정을 했어요. 무엇 하나 놓지 않잖아요, 지금.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기도 안 하기도 하며 잡았다, 놓았다 했다. 끝없는 의식의 줄다리기, 거기에 육체의 늙은 병들과 각성자들의 육체 구조가 제 리셋 또한 나를 너무나 극과 극으로 치닫게 하였다. 이제는 의식과 체력도 너덜너덜 바닥이 나고 있다. 이 지난 1월 19일에는 단 한 개 단위에 안아 있더니 이것은 나의 지난날의 시절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몽환적인 게 심했어요. 거의 고민거리가 없다시피 좀 항상 즐거운 상태였거든요. 꽃단 사람처럼. 그리고 젊은 시절에 가정 때문에 남편의 반대로 저의 작품 활동을 포기했던 시절이 있어요. 가정을 선택을 했죠. 남편이 너무 제가 글 쓰는 걸 싫어하니까, 그쪽 활동, 작가 활동하는 걸 싫어하니까 작품 몇 개가 알려주고 나니까 막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작품 좀 달라고. 근데 그 나가서, 서울에 나가서 그 음악 활동하는 곳에 가서 음악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작사가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작가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 저희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남편을 존중했던 시절이죠. 모든 것을 남편의 저 비율을 맞추면서 살았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제가 후회를 해요. 그 당시에 남편이고 뭐시고 간에 내가 내 길을 갈 걸. 그러면서 이혼하자면 이혼하고 가정 꾸리자면 그냥 계속 꾸리고 갈 거를 내가 나의 꿈을 접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1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은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나이를 먹었고. 그때 선생님들 다 연세 많이 들었고 지금 주류가 아니시잖아요. 그때 주류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가정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 작가한테는 글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죽으라는 거 똑같고, 그림 그리는 미술가한테 그림을 그리지 마라, 그 뜻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 같은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죽였거든요. 나를 내렸거든요. 가정, 남편이 너무 싫어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나의 결혼 삶인데 남편은 나한테 돌아온 게 융단 폭격, 언어 폭격. 그 다음에 사람을 그렇게 점점 앞으로도 저의 이 가정이 제가 뒤집어지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2-3번 더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안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배치를 시켜줍니다. 잘못되었던 사랑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위에 올 수 있게끔 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리던 이해시하고 배려하던 이던 나를 다시 좀 그런 너무 심한 심한 가정에 너무 내려놓지 않게끔 나를 다시 들어 올려주거든요. 이번 제각성이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작가로서 꿈을 다 내려놓고 접었다는 거는 제가 얼마나 그 작품 욕심, 집착, 성공욕 이런 걸 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이 정신과 심장과 나의 차크라들을 얼마나 한 6년, 5년 걸렸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대학교 들어갔죠? 돈은 더 많이 들어가죠? 저는 저희 아이들 아르바이트 막 심하게 안 시켰어요. 제가 되도록이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게끔 강남에 있는 학원에 보내주고, 우리 아들은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게끔 생활비 더 대주고, 그러니까 제가 여자 월급 빤하잖아요. 여성이 버는 월급 가지고 두 아이 대학을 거기다 딸은 또 6년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모든 것을 가정에 쏟아 부었는가. 이 세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도 저는 되게 행복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왜 그런 어려운 관정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라인이라서, 차크라인이라서, 각성자라서 그랬을 수 있던 거예요. 웬만한 분 같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들 보고 대학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고 다녀주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생활비랑, 그 덕에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고, 아이들은 성인이 된 거고, 저한테 항상 감사하는 엄마죠.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렸습니다. 예. 남편은 그렇게 아이들을 제가 이제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욕심만 했습니다. 예. 돈질 안 한다고. 돈 많이 주지 말라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기본 생활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응?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르바이트 하는 부분은 저희 아이들도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학비만 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세월, 내 꿈을 접고 아이들한테 작가로서의 꿈을 접고 아이들한테 몰인을 하는 그 시절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가정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내준 나의 시절이 결론적으로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어미 된 자가 이 책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제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다라는 그런 그거면 되지 뭐 더 얼마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것만 바랬어요. 다른 거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게 제가 건강했잖아요. 아프지 않았잖아요. 엄청 쿤달리니 용체 인간이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저 엄청 건강했어요. 감기도 안 앓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가인이고 감기도 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제가 제각성 기간에 있는데도 저 코로나 한 번도 걸렸던 적이 없어요. 저희는 수시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도 다른 직원들 다 코로나 걸려 나가도 저만 이 정도로 저 면역체의 차크라인이거든요. 그랬던 시절 그랬는데 그 시절을 그렇게 다 내어주고 막상 내가 50이 넘어서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나가던 돈을 나한테 돌렸어야 할 때 내가 에너지가 내 곳간이 좀 비어있는 걸 제가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곳간을 다시 채우고
마이너스 된 걸 다시 채우고 다시 또 일어서는데 또 3년 걸렸어요. 요즘 다시 일어섰어요. 작년부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내가 멍청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심하게 내어줌을 한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심하게, 저처럼 몽환적으로 너무 많이 심하게 내어주지 마시라고 저는 오늘 영상에서 우리 가정주부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성들이와 당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당신들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남자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주변에서도 보면 남자한테 의지한 여자들을 또 남자한테 의지하고 시집을 몇 번씩 가가지고 가서 몇 년씩 살아주고 1억씩 막 2억씩 받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장사를 하는 여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남자를 홀릴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 아닌 이상은 남자들한테 의지하고 그러면서 살지 맙시다. 나의 직업을 가지고요. 내 직업을 당당하게 가지고 열심히 사회생활 하십시오. 그저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제가 못한 건 없진 않더라고요. 국민연금 나오고 나중에 노령연금 나올 거고 뭐 그 정도만 해도 저 혼자 생활하는데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동안에 제가 또 은퇴할 때까지 또 모으는 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남편 저 인간이 원래 생활비 안 주기 때문에 100세 세상이기 때문에 저 인간이 평생 저런다 해도 내가 저 인간의 돈 없이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지금 저는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남자는 그냥 부속품일 뿐이에요. 그냥 갇혀 옆에 있으면 있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아셨죠? 자 죄송해요. 저의 경험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근데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또 그러는 과정은 저처럼 이렇게 독립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지 부부는. 근데 저희는 좀 같이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인생이 잘못됐다 뭐 다 포기해라 이런 건 아니니까. 자 오늘은요 그러고 나더니 오늘은 보라 반야 연꽃 3단 위에 앉은 내가 보인다. 그러더니 2단 위에 앉아있더니 또 조금 있더니 화면이 바뀌고 또 3단 위에 앉았어. 제가 그 그림 그린 거. 아래 하단의 것은 보라 연꽃이며 머리에는 하늘꽃 14잎이 만개되어 있으며 뒤에는 무지개 초록불 후광이 활활 타고 있다. 몸 안에 6차크라는 확연하게 보인다. 나의 몸 안 차크라들은 모양이 특이하고 참으로 오묘하며 아름답다. 이 차크라들은 불교 관정의 차크라로 전륜성왕의 차크라, 이 관세음보살의 차크라들입니다. 예. 칠보석들은 반짝이는 영롱함은 온몸으로 외부로 뿜어져 나온다. 아름다운 모습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것은 전륜성왕의 중간 단계 3단계다. 3단 연꽃 위에 앉은 갱이는 촛불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이 모습이 어찌나 오묘하던지 나도 모르게 한참 그렇게 반야꽃 3단 위에 앉아 나의 현생에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았다.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아바타와 내가. 이것이 화엄 63이라고 한대요. 20일을 3번 63 이뤘다. 신라 명효 스님의 해인산매론을 참조하라고 도반께서 저한테 이 그림을 보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명효 스님의 해인산매론 글을 읽었는데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내가 너무 무식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다라고 나를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분의 해인산매론에 받아들이기에는 때가 안 되고 머리가 익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글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이 아니던가 가슴에 와닿지 않을 뿐이지.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다른 종족이고 명효 스님은 남성이고 나는 여성이다. 스님은 불자 탁발을 하고 수련하는 자이고 나는 그냥 미래에 여기 연염집의 중년 여자 아줌마다. 이 모든 삶의 무게를 저 멀리 버리고 가는 자이느냐, 인간계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자이냐, 이 차이다. 여기서 수행의 차이가 온다. 나는 전생에 죄가 정말 많은가 보다. 사실 전생에 죄 진짜 많아요. 살인귀라서. 도대체 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의식은 하위자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힘들었던 각성 과정에 대한 애환과 인간의 삶에 대한 애환이 보라 연꽃단 위에 앉아있게 된 것인지 책임감을 놓아버리지 않은 자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리고 지워졌던 전세의 기억을 알아버린 날, 그리고 큰 죄와 업을 알았던 날, 살상의 죄업을 알았던 날, 그 카르마가 나를 더욱 깊게 슬프고 힘들게 했다. 지난번에 2번에 걸쳐 정화하고 온 지난날의 과거 전생의 삶을 다시 보여준다. 900년 전 저도 기억하는 전생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 전생이 가장 저의 내리 속에 있고, 제가 이 인생 살면서 이번 삶 가장 항상 마음에 무게로 안고 항상 다 잘못을 빌어야 하는 삶이 바로 900년 전 저의 삶입니다. 고려시대의 삶이고요. 900년 전 나는 전사로서 군인으로서 인간의 삶에서 전투에서 살생을 어쩔 수 없었다. 그게 그 당시의 삶이, 이거 저번에 지난간장에서 2번이나 정화를 했는데 이번에 3단 연꽃에 앉고 나더니 또 이 장면을 또 흘러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살생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군인. 무사의 삶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무사의 집안에 태어나 무사로 키워지고 전쟁을 치르고 살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당시의 삶은 21살의 삶은 공허한 삶이었다. 그 카르마가 더 갚아야 하는구나. 그 카르마를 더 갚아야 하는구나. 무겁구나, 이 무게가. 어떻게 카르마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화엄꽃이 핀 것보다 그 꽃이 피기 위한 과정이라는 장엄이라는 말을 공감을 간다. 인간으로 사는 길이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든 길인 것이다. 다 단절하지 못하고 다 끌어안고 가는 과정은 더 100배 힘들다. 나는 과연 이번 각성에서 모든 것을 해탈하여 다시 본연의 우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지금 돌아와 있잖아요. 파리포르나 저의 우주, 나의 고향 행성에 돌아와 있잖아요. 지금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하고, 오늘도 제가 여행하고 돌아와가지고 힘들어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저의 가족이 아유 이거 아파서 어떡하냐 하면서 누워있는 저를 바라보더이다. 그리고 자고 났는데 이빨이 싹 좋아졌어. 일주일 동안 아팠던 치통이, 반야심경에는 모든 것이 공이다. 없다고 허하다고 화석되어져 있다. 부처의 공사상은 부족한 사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말한다. 그러나 그 해석이 맞으나 거기서 더욱 올라온 의식이 있어야 한다. 있는 듯 하지만 없는 듯도 하다. 지구 공, 몸 안의 공에 갇혀있는 사상이다. 그것은 이 지구 공 안에 갇혀있는 사상이라고 부처님의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공사상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상이다. 이곳의 현재 현존하는 육체와 지구 행성에서의 행복을 모르며 어찌 모든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차크라 구체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공입니다. 콩이기도 합니다. 무한한 끝을 알 수 없는 공간의 허공. 지금 현존하는 삶에 기반을 두고 우주도 나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계도 현생도 과거도 미래도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공인 듯 없는 듯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공허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생에 공이었던 사람이면 이 말을 알 거예요. 저 공안에 갇혀가지고 900년 동안 21살이 죽어서 우주 공안에 갇혀있던 시절이 전생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과거를 안다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전생을 가끔 보신다면 그곳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무언가 알아차림, 깨달음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당시에 지었던 업장 지금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각성된 내가 그 업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3번의 가정에 걸쳐서 지난 900년 전 제가 살았던 그런 잘못됐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생 한 번 보았다고 막 공모될 거 없습니다. 예. 그곳에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깨달음과 알아차림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분명히 가져오셔야 아셨죠? 아니면 모르겠어 막 그랬나 보다 나 저렇게 살았었나 보다 라고 그냥 놓아두십시오. 그것도 정답이에요. 놓아두시는 것도. 그래서 지금 있기에 모두 용서받고 인간으로 다시 업겁의 세월을 돌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당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라진 듯 하나 다시 윤회의 기회가 주어지고 때가 되면 환생해서 마음 공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마음 공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상이자 않은 나를 이끌어 갑니다. 저는 오늘 저의 전생에서 전장의 무사로 왕과 나라를 위해 살생했던 지난날이 삼다 연꽃 위에 앉고 나서 또 보여주니 한없이 공허의 눈물과 슬픔이 밀려와 참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울었어요. 이때요. 삼다 연꽃에 앉고 나서 지난 전생을 다시 또 보여줘가지고 모든 것을 원을 그리고 돌아 잊은 듯 하지만 잊지 않았으며 미래로 갈 준비를 하고 또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모두 존재한다. 없는 듯하고 느껴질 때 더 맑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아버린 듯 하나 놓아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천상천계에서도 인계에서도 황금의 밧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메비우스입니다. DNA입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장난하는 거 여기서 그렇게 여기셔도 되는데 이 3단 반야 연꽃 위에 앉고 나더니 이렇게 자꾸 잊지 말고 끝없이 너의 제야업을 위해서 정진화라는 이런 의미로 그 지난 사정을 간정 한 번 더 보여주잖아요. 지난 삶을. 그래서 이렇게 저의 그 900년 전의 제화업은 이렇게 정화시켰습니다. 3번의 과정에 걸쳐서. 어쨌든 이 세계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지식 방편으로만은 공과 무, 중형 이 정도로만 공감될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느끼고 한 자는 절대 무공만을 알아차림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 더 깊은 콩을 알아차림할 거예요. 우주의 사랑을 거대한 공이 한순간 꽉 차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림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 알아차림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내 안에 나의 12해자의 음양에 벌른 봄눈의 조화는 우주 게이트 안에서 우주와 지구 모든 것을 합일된 하나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절대 공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절대로 공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함께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고 그곳에서도 나에게 알림해 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모든 전 차원 전 우주 공간 어느 전생 미래 후배 어디라도 후생이라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은 콩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우주다. 나는 옴이다. 나는 공. 나는 콩. 나는 우주다. 나는 옴. 나는 콩이다. 이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좋죠. 옴. 자, 22년 2월 16일입니다. 어우, 북극곰 아기들이 왔다. 야, 오늘 아기곰들이 왔어요. 아주 귀여운 아기곰들. 흰 곰과 흑곰이 너무 귀엽게 춤춘다. 그런데 흰 곰은 모습이 확연히 진하게 보인다. 흑곰은 모습이 조금 흐리긴 했으나 춤추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애기들이 막 울라울라 이래가지고 애기 곰들이 춤을 춥니다. 흰 곰과 하얀 곰이. 곰을 상징하는 건 선도 쪽에서 볼 때는 환웅, 당군, 우리 조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북극성, 북칠성을 의미하므로 북극성, 칠성도 내 몸 안에 있지만 그 자손들이라는 의미로 옥녀의 뜻도 무궁한 의미로 해석이 담긴 거예요. 우리의 선조, 선인, 광성자 같은 분들이 빛 자체 영원불멸의 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 나중에 이제 천상계로 가면요, 이 조상계 쪽에서 이 미륵불로 넘어갈 때 이 그 광선자 과정이 있어요. 요것이 바로 이 그 고관정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 막 우리 선조들이 광선자 뭐 그러니까 빛 자체 영원 불멸의 천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여기 가면은 요 광선자 과정이 있어요. 그 천상계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요. 골프 치고 하늘 정원에서 하늘 호텔에서 골프 치고 놀기도 하고 광선자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나가면서 이야기 또 쭉 하는데
좀 먼 훗날 이야기이긴 하는데 이런 가정도 있다라는 거. 지금 아직도 전원이 육체, 상체 간정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하면 빨리빨리 나가지 못하고 상체 간정에 헤매고 있는 거야 도대체. 즉 현재 나는 작은 곰자리를, 우리 곰자리도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있는 거 아시죠? 애기 곰들이기 때문에 현재 나는 작은 곰자리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없이 별자리들을 황도 12궁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동물들이 형상으로 보인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의 꿀팁 또 가르쳐 드렸네. 이제 이후 상당히 지극히 인간적인 내가 되어 좋다. 현생과 전생의 업, 제업, 카르마를 정화하고 나니 가벼워졌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 아, 슬픔 대지게 더 또 한 번 또 세 번째 크게 울고 나니까 이게 또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용서받은 기분이 들면서 이렇게 기간 굉장히 후련한 가벼운 이 기간 며칠 또 지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삶 속에서 감정도 상하고 화도 내고 흉도 보고 그렇게 인간이 아니던가. 그래도 지금은 팔찌 부동지인 것만은 안다. 다시금 다지기를 위해 공부를 시킨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이다. 저는 원래 개그맨 소질이 젊어서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 웃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그적인 사람이고요. 맑게 웃어서 주변 사람들도 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되게 웃기게 해요. 보는 것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도 웃기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저 좋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 흥부자예요. 텐션 좋았던 사람이고 이게 바로 각성자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제각성 이전의 철부지 아기 같지는 않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철이 든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지 조금 달라졌어요. 점잖아진 편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스트레스 받거나 속 끓일 때는 끓이고 하긴 합니다. 많이 정화됐어도 인간적으로 이때도 에고에 시달린다 이 말입니다. 각성 기간에는 끝없는 초월적인 의식을 원합니다. 사실 그 경험이 특이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이 인간은 인간다운 감정의 동물인데 이 마음 도량을 깊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되게 착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 도량이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착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또 그렇게도 살았어요. 전혀 아니었는데 그런데 각성하면서 다시금 나의 감정 사냥과 의식을 다시 갈아엎기도 다시 다지기도 하는 기간입니다. 기존의 나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나가 되어 갑니다. 불교에서는 이 일상의 삶을 해탈과 윤회라고 표현을 해요. 맞다. 그 표현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에서 해탈과 윤회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에브리데이. 예. 일단 고면상은요. 웅자, 글자는 능할 능이고요. 밑에 마음 심자, 받쳐 만든 글자고 마음이 아주 능하다는 의미를 곰자를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위에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감정 애고들 이런 것들 쭉 설명해 보면 맞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아주 능해졌다라는 거죠. 어제 지난 전생의 고려 무사의 삶, 살생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늘은 나의 지나온 과오, 살생에 대해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3단에 3번에 걸쳐서 용서해 주셨어요. 나도 이제는 나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좋은 일에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전생의 죄업을 3번에 걸쳐 용서받았다. 우주에서 무지개 태양이 다가왔다. 와이씨, 무지개 태양이 다가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원래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광명의 무지개 태양 선물 고맙습니다. 잘하자. 평온하게 무난하게 살아가자. 나는 오늘 나의 재난 소차크라는 시절을 잘못 사용한 에너지 신통력을 솔직하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많이 사용하며 살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가 등에 뇌창이 꽂힌 느낌으로 지냈다. 그 기간은 다시금 나를 내리는 과정이었고 모든 욕심, 명예 등을 내리는 작업 과정이었다. 이게 제가 작품 포기했을 때 남편이 하도 반대를 하고 하도 싫어하니까 이것 때문에 맨날 화를 내고 제가 작품 쓰는 것만 보면 맨날 화를 내고 맨날 욕을 하고 저를 힘들게 하니까 아, 저렇게 내 남편이 내가 글 쓰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 제가 포기했던 이때 그러고 나선 제가 저의
여기에 용천검이 꽂힌 느낌으로 진짜 한 6, 7년 5, 6년 살았거든요. 이 과정, 이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포기한 거에 대해서 이런 욕심을 모두 내리는 이 이 작업 과정이었어요. 이 삶이 지난 시절. 소차크라인 제가 제각상 전에 인간계 정리하고 평온하게 만드는데 5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내면의 질문, 창조주가 있는가? 라고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답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자는 분명하게 계시면서 우주 만물 질서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종교는 아닙니다. 그분의 종교적으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는 것에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답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났더니 다음 관정에 또 넘어가집니다. 다음은요. 이 북극성에 곰들이 왔잖아요. 북극성의 자신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 아기 곰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아기 곰 우리가 좀 이 곰 북극성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좀 더 나를 알고 가게 하기 위해서 또 깊은 생각에 또 시험을 보게 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런 과정도 넘어가고 제가 글을 좀 점검해 보고 이걸 영상으로 꾸며야 될지 아니면은 이때가 5편이 제가 많이 생각을 깊이 그 전에 1, 2, 3, 4편에서 그 지식을 구하고자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이 5편은요, 이 용궁에 가는 시절은요, 내 안에 깊이 들어가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의식을 많이 가져오는 게 바로 5편이라서 제가 관정을 좀 회차를 넘어뛸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따가 이거 65회차, 165회차를 점검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지식 공유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인지 아니면 나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글인지를 보고 다음 영상에서 꾸밀지 말지는 결정을 할게요. 그러고 나더니 166회에서 막 그 눈안에서 공이요. 빛의 향연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화려한 아름다운 향연이 일어납니다. 아 정말 아름다웠던 그 시절. 네, 요것도 이야기가 있고 삼천대천 뭐 그래서 이게 눈안에서 막 빛의 향연이 일어나거든요. 공간이 있으면 글로 막 서로 빛이 오고 가고 오마주하고 막 이래서 삼천대천 오천대천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그 현상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또 현생의 삶, 지난 과거 삶을 또 보여주고 내가 알아차림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 좀 없으셨죠? 괜히 저 나름 제가 말이죠. 혼자 꼭 3단 연고도 양꾸라는 혼자 막 진지해가지고 말이지. 예. 근데 이 5편이 좀 진지한 시절이긴 해요. 예. 이 용궁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한 번 더 걸름질합니다. 다시 한 번 또 정화시키고 다시 한 번 또 그런 수없이 어느 관정에 오르기 전에는요. 수없이 많은 걸름질을 해요. 이렇게 체에다 받쳐내 모래알 같이 필요 없는 거를 돌 씹을까봐 그런 관정이 바로 5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부하고 끝없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영상 초입에 말씀드렸죠. 쿤달리니 관정 기간은 정화 기간이 몇 거일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6개월, 8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아까 그 글 다신 분들처럼 막 몇 년씩 고생하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지식에 있는 거 막 그 경전에 있는 거 내가 무슨 제우스
가정에 오르고 내가 어디에 오르고 어디에 올랐다고 해서 그게 현재 그 꿈속에서 그런 거지 현재 있는 내가 인간이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간한테 인간생 여기 이 공안에 있는 이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고요. 저기 눈 안에 콩 우주 안에 있는 삶도 그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저 굉장히 검둑수리 날개 엄청 날개 거대하게 루시엘의 날개 저 엄청 크게 검정 날개 달았어요. 제우스 날개예요. 엄청 너무 멋있고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서 저의 그 법륜이 아주 멋지게 저 차크라 지금 새로 관정 안 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지금은 차크라가 없다. 이 천계 세상에 와서는 차크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차크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이 관정 너무 재밌고 경이롭고 감사한 관정이죠. 저한테 이렇게 모든 천계 세상 다 보여주시고 제가 떠나온 나의 고향을 제가 지금 파리푸르나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그 안드로메다 이전 그 우주에도 행성이 은하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끝에 우주 끝에 북극성 넘어가서 그 삼태성 훨씬 뒤에 있는 그 파리푸르나라는 그 물로만 되어져 있는 행성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 왔어요. 그 얼마나 먼 여행을 한 거야. 얼마나 나이가 많은 영혼인 거야. 또 이렇게 그래서 요즘 저 루시엘의 날개 달았습니다. 검둑스리 날개에 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크라 관정 너무 재미있는 관정. 예. 저의 그 큐브가 몸에 챙겨서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눈은 차크라가 있고요. 이 몸 아래 얘가 지금 제가 아직 이 가슴 차크라랑 목 차크라가 완성이 안 됐거든요. 요 부분을 제가 좀 더 지켜보면 이 천개인의 차크라는 어떤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 차크라의 관장의 끝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저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누워서 쉬고 있어요. 여행길 피곤해가지고 그림책 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좋은 일요일 되시고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자, 점심 먹고 또 조금 고추밭 좀 돌봐야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사하시고 오늘 영상도 많이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현생의 삶, 이 삶에서 내가 소중함을 찾지 않는다면 나의 힘든 이 삶을 내가 평정시켜 놓지 않는다면 우주 세상도 없는 거예요. 콩도 없는 거예요. 공도 있고 공은 콩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콩은 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구 안에 나는 이 몸 안에 나는 우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파리푸르나 제가 정말 먼 우주 꼭대기에서 왔어요, 제가.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공이잖아요. 콩에서 이 공으로도 지구로도 왔습니다. 서로 오가는 이런 자유로운 의식 상태. 응? 요렇게 여행하는 돛담배, 여행하는 돛담배. 우린 여행하는 돛담배들이에요. 이 행복한 삶, 이 즐거운 삶 살아가시길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빛의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셨죠? 감사합니다.